현역가왕 3. 빈예서가 윤명선을 울렸다. 그날 스튜디오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거웠다. 객석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자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다. 조명이 켜지고 무대 중앙에 빈예서가 섰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오늘 뭔가가 터진다는 예감이 무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처럼. 심사위원석 맨 끝 윤명선은 녹화 전부터 유난히 말수가 적었다. 평소라면 농담 한마디로 분위기를 풀곤 했지만 그날은 아니었다. 그의 앞에는 익숙한 곡 리스트가 놓여 있었고 그중 한 곡 제목 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 동그라미가 오늘 밤의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라는 걸. 1. 그 노래 정말 부를 거야? 대기실 복도는 언제나처럼 분주했지만 빈예서의 대기실 안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려다 망설였고 누군가는 이름을 부르다 삼켰다. 그 사이 스타일리스트는 빈예서의 마이크팩을 점검하며 속삭였다. 예서야, 괜찮아? 지금이라도 바꿀래? 아직 시간이. 빈예서는 고개를 저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입술을 한번 꼭 다물었다가 풀었다. 눈가에 번지려는 긴장을 억지로 눌러 담는 표정이었다. 바꾸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렸다. 제작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빈예서 씨, 준비 되셨죠? 네. 짧은 대답. 하지만 그 한 글자 안에 결심이 박혀 있었다. 마치 칼날처럼. 리허설이 끝난 뒤 불길한 정적. 리허설 때부터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빈예서는 일부러 호흡을 길게 가져갔다. 일반적인 트로트 무대처럼 화려한 기교로 시작하지 않았다. 오히려 첫 소절을 낮게, 조용히, 문장처럼 던졌다. 객석의 몇몇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 다음 순간 무대 뒤편 모니터를 바라보던 스태프가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았다. 방금 저거 뭐야? 빈예서의 목소리는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의도적이라는 게 더 소름이었다. 불안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편지를 노래로 접어 무대 위에 펼쳐놓은 듯했다. 리허설이 끝나자 윤명선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바로 그때 무대 감독이 인이어로 말했다. 본 녹화 때 표정 잡아줘. 지금 표정 이상해. 그 말은 곧바로 스튜디오 전체에 퍼졌다. 윤명선이 흔들리고 있다. 이건 단순한 무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소문이 번져나갔다. 3. 무대 위에 빈예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첫 줄. 본 녹화. 음악이 시작되자 조명이 하나씩 꺼지고 오직 빈예서 위로 한 줄기 빛만 내려앉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입술 가까이 두지 않았다. 아주 조금 떨어뜨려 숨소리마저 관객에게 전달되게 했다. 그리고 첫 줄을 내뱉었다. 엄마는 울면 안 된대요. 순간 객석이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가사인가 싶어 고개를 든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바로 눈이 촉촉해졌다. 그 한 줄은 너무 직설적이어서 오히려 폭발력이 컸다. 과장 없는 문장인데도 가슴을 쳤다. 빈예서는 다음 줄에서 더 깊게 파고들었다. 근데 엄마도 혼자 울더라고요. 그때 윤명선의 손이 멈췄다. 펜을 쥔 손, 노트에 무엇인가를 쓰려다. 갑자기 손끝이 떨려 글씨가 번졌다. 그는 시선을 무대에서 떼지 못했다. 마치 자신이 만든 멜로디 위로 누군가 전혀 다른 생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4. 윤명선. 울음을 참지 못했다. 노래가 중반을 넘어서자 빈예서는 한 번도 울겠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 대신 울음을 노래 안에 가뒀다. 그게 더 잔인했다. 관객은 울어도 노래는 울지 않는 방식. 그 차가운 단단함이 사람들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후렴 끝. 빈예서가 숨을 고르며 한 박을 비운 순간 윤명선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누구도 몰랐다. 그냥 생각에 잠긴 줄 알았다. 그런데 그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카메라 감독이 줌을 당겼고 모니터에 그의 눈가가 잡혔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손으로 눈을 닦으려다 오히려 더 크게 눈물을 쏟았다. 입술을 꼭 깨물었지만 턱이 떨렸다. 심사위원석 옆에 앉은 누군가가 당황한 듯 물병을 건넸다. 윤명선은 물병을 받지 못했다. 손이 계속 떨렸기 때문이다. 스튜디오가 잠깐 정지된 것처럼 조용해졌다. 노래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모두의 시선이 심사위원석으로 빨려 들어갔다. 관객의 누군가가 작게 말했다. 진짜 울어? 왜? 그 질문은 곧 전체가 궁금해하는 하나의 의문이 됐다. 왜 윤명선이 울었을까? 단순히 감동해서?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오, 가사가 초등학생이 썼다는 소문. 그 뒤에 숨은 진실. 무대가 끝나고 빈예서가 인사할 때 관객석에서 누군가 고맙다를 외쳤다. 빈예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는지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제가 꼭 전해야 했어요. 녹화가 끝나자마자 복도는 폭발했다. 스태프들이 뛰어다녔고 매니저들은 휴대폰을 붙잡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장 빠르게 퍼진 이야기는 이것이었다. 그 노래 가사, 초등학생이 썼대. 누가 처음 흘렸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이유를 붙이기 시작했다. 가사가 유난히 순수했고 직설적이었고 어른의 포장 없는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수함이 오히려 더 잔혹하게 마음을 쳤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터졌다. 대기실 쪽에서 잠깐만요 라는 외침이 들렸고 제작진이 빈예서와 윤명선을 따로 불러 세웠다. 윤명선은 아직 눈가가 붉었다. 빈예서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봉투는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마치 오래 품고 다닌 것처럼. 빈예서가 봉투를 내밀었다. 선생님, 이거 보셔야 해요. 윤명선이 봉투를 받는 순간 손끝이 또 한 번 떨렸다. 그는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다.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다. 어린아이의 글씨. 맞았다. 그리고 종이 맨 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아주 오래전 날짜. 윤명선의 눈이 글씨 위를 따라가다 멈췄다. 그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이건 빈예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그때 못 전했어요. 근데 오늘은 전하고 싶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윤명선이 마치 무너지는 사람처럼 벽에 손을 짚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감동 위 눈물이 아니었다. 후회와 미안함이 섞인 눈물이었다. 6. 무대 뒤에서 터진 두 번째 폭풍. 점수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그날 이후 프로그램 게시판과 SNS는 난리가 났다. 윤명선이 왜 울었냐? 는 질문이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을 흔들었고 누군가는 이건 연출 아니냐고 의심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단호했다. 연출이면 저렇게 못 울어. 그 와중에 또 다른 소식이 뒤따랐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흘러나온 말. 다음 라운드, 점수판, 뒤집힐 수도 있어. 이 말은 단순한 순위 예측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탈락과 누군가의 생존, 그리고 공정성, 논란까지 한꺼번에 끌고 올 만한 폭탄이었다. 이미 빈예서의 무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 여파로 심사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분위기였다. 빈예서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짧게만 말했다. 점수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느꼈어요. 그 한마디는 또 다른 불씨가 됐다. 점수보다 무서운 것, 그게 뭐냐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답을 찾은 듯 속삭였다. 진실, 아닐까.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